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MW i4 40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BMW에서 이제 4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이제 순수 전기차 모델이고, 제가 좀 보니까 이 차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 공차 중량의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갑론의박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리뷰한다고 이제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제 대다수의 댓글에서도 이 i4라는 차가 지금 공차 중량이 거의 2.1톤에 가까운데 과연 이 차가 그 원래 BMW가 추구하는 그런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차를 받아서 그런 스포츠성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이 차의 승차감은 어떤지, 어떤 일상적인 그런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체크해봤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차의 가격이 한 6천만 원 중반대인데 모델 3 그 스탠다드 레인지랑 가격대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모델 3도 리뷰를 해본 만큼 이 두 차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차의 이제 스포츠성, 운동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러 지금 중미산 와인딩 로드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미산 와인딩 로드로 지금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좀 테스트를 해본다고 좀 많이 좀 돌아봤어요. 왜냐면 이 차가 저에게는 일단은 굉장히 생소한 차이기 때문에 먼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많이 좀 돌아봤는데, 이 차의 운동 성능은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게, 제가 이때까지 그 내연기관 BMW에서 느껴본 그런 스포츠성, 이런 거랑 좀 완전히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스포츠성이 떨어진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돌아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놔놨고,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돌 때 이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프론트가 움직이는 느낌은, 돌아보면 BMW 느낌이 맞아요. 근데 이게 리어의 움직임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BMW의 느낌이 아니고 아우디의 느낌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상당히 이질적인데, 좀 더 보시면 이게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다른 리뷰어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이 차를 잠깐씩 시승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차의 무거운 공차 중량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차의 운동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저는 봤어요. 근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운힐에서도 격하게 코너를 돌지 않아도 직선 주행에서나 아니면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그냥 할 때도 이 차의 무게가 무겁다는 게 너무나도 잘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 차는 뭐 BMW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런 경쾌한 움직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사실 절대 들지는 않아요. 단 뭐냐면,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이게 프론트가 안쪽으로 가볍게 돌아나가는 느낌 자체는 원래 그 내연기관 BMW에서의 그 느낌을 잃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보시면 안쪽이 가볍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 자체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공차 중량의 증가 자체가 이제 프론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제 아래에 깔리거나 뒤쪽에 있는 모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앞쪽에서 이제 느껴지는 무게 관성에 의한 뭐 푸시 언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느껴지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차 중량이 무거움에도 이 차의 스포츠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계속 돌아보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코너를 돌 때 보시면 이게 리어 쪽에서 느껴지는 그 롤이라는 게 사실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차에서. 지금 다운힐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무거운 2톤, 2.1톤의 차로 이렇게 다운힐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면은 뒤쪽에 있는 이 에어서스 때문에 이렇게 롤이 발생하면 그 에어스프링에 공기를 채워줘가지고 그 롤을 강제적으로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이 차를 코너를 이렇게 잠깐씩 돌아 나갈 때는 이 차가 이 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나에게 불안함을 줘야 되는데 왜 이런 느낌이 안 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막 잡아 돌려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그럼 속도를 조금 낮춰서 한번 돌아볼게요. 한 60, 70% 수준으로 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게 자체가 안 느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롤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높은 속도로 돌아보면 브레이크 후에 계속 이제 타이어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후륜구동 차에서 이런 롤을 없애주면서 이렇게 돌아나가게 하는 운동 성능 자체를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후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런 후륜구동 차에서 뒷바퀴에 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없애주려면은 웬만하게 그 리어의 트랙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코너를 돌 때 롤이 없으면은 왼쪽 뒷바퀴에 그 하중이 제대로 안 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의 트랙션 자체가 많이 더 증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치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잘 돌아나가는 느낌인데, 이게 그 한계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면 뒤에가 지금처럼 그냥 일자로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롤을 없애주는 움직임 자체가 사실 BMW 고유의 그런 운동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BMW 일반 내연기관 차들을 타보면은 뭐 340i나 뭐 320i 다 똑같아요. 롤을 BMW는 오히려 잘 허용해줘요. 허용해주는 걸 넘어서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뒷바퀴에 그 하중이 눌려버리면은 뒷바퀴를 토우아웃 전용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캠버로 만들어줘가지고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트랙션을 더 끌어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BMW 고유의 운동 특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BMW 서초 한동모터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대은 과장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일단 시승 먼저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전시장 주변에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차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기 기간이나 뭐 이런 거 자세히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리어의 느낌이 아우디 같다고 말씀드린 게,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 롤 자체를 굉장히 없애주는 브랜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타이어도 굉장히 광폭 타이어로 넣어주고, S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센 꽈트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그립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고유의 운동 특성 자체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직 그 트랙션을 더 증대시켜주는 데에서 약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BMW 입장에서는 이 전륜 타이어랑 후륜 타이어 그 폭을 달리해서 후륜 쪽에 좀 그립을 더 주고, 그 타이어도 보시면은 이제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 3라는 조금 이제 하이 그립 타이어를 넣어가지고 그립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이 BMW라는 브랜드가 이 전기차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직은 좋은 운동 특성을 찾기 위한 세팅을 하는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계속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약간은 좀 부족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은 페이스로 몰면서 느껴진 이 차의 운동 특성을 믿고 너무 잡아 돌려버리면은 좀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의 스포츠성을 이제 모델 3의 스포츠성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모델 3도 이 똑같은 코스에서 돌아봤거든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댐퍼 스프링 세팅을 너무 잘못해놨기 때문에 일단 앞뒤의 그 롤강성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이 무게 자체가 가볍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긴 한데 돌아 나갈 때 하중을 받아내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일정치 않고 이래서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 공차 중량이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약간 태생적인 그런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그냥 안 한 느낌이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 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차를 받아가지고 요철이 있는 도로하고 이제 방지턱이 있는 도로를 좀 많이 다녀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 차의 승차감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그 6GT 있잖아요. 그 6GT의 승차감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 요철을 지나갈 때 그 진동을 먹어주는 느낌하고, 특히 이 리어 쪽에서 그 방지턱
미스턱을 넘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 그 충격 자체를 이 먹어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승차감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서스펜션의 구조와 소재, 그리고 댐퍼 스프링의 종류, 공차 중량, 그리고 뭐 타이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6GT랑 거의 한 90% 이상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두 차 모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가변 댐퍼에다가 에어 스프링이 이제 일체형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꽂혀 있는 각도와 위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구조도 5개의 링크의 위치와 각도가 6GT랑 아예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도 6GT는 1920kg, 그리고 i4는 2110kg인데, 그래서 이 무거운 무게로 누르고 가는 이 묵직한 승차감에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무게 차체에다가 이 6GT의 이 하체 구조를 그대로 그냥 박아 놓다 보니까 이 승차감이 6GT랑 다르다는 게 조금 더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6GT랑 약간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i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리급에 속하다 보니까 시트에서 느껴지는 그런 안락함이라는 거는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급을 좀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하면은 정말 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차의 승차감을 이제 테슬라 모델 3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솔직히 그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에 있어서 굉장히 그 말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는 아니에요. 그때 제가 리뷰에서도 왜 이런 승차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델 3하고 이 차는 그냥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차는 좀 제가 봤을 때 BMW를 원래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BMW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게 좀 사실인데, 이 차를 그냥 서킷을 가거나 이런 와인딩에서 격하게 몰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너무 큰 이점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운동 성능에 있어서도 막 험하게 몰지 않는 이상은 그 한계치를 넘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공차 중량에서 오는 그런 스포츠성의 단점, 이런 것들이 쉽게 잘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점에서 좀 큰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BMW i4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